같이 쳐 이거.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범죄 정황에도 불구하고 특별히로서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계속 이용을 앉혀놓았던 그 뒷배는 누구이겠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2위와 8위 만나보겠습니다. 이영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까지 한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큽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에 이 전 차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그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왜 울으세요? 그거 다 먹혀. 같이 쳐 이거. 뭐야? 이현정 의원. 네. 청와대 책임론, 사실 사표를 수리하면서 청와대가 아무런 뜻도 내지 않았대, 입장을 내지 않았대, 이것도 좀 비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영구 전 차관은 임명될 때부터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었고 또 퇴임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임명될 때도 보면 작년 11월 달에 이 지금 폭행 영상 보신 이 사건들이 벌어졌고요. 12월 달에 지금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아예 구성이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들어가서 자, 이영구 차관을 임명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대통령 건의해서 대통령이 좋다, 오케이 하면서 이영구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 영상이 경찰이 확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이 공처장 후보자라는 것도 당시에 경찰이 알았고 이 영상의 존재도 알았고 다 본 상황이에요. 예. 이게 또 서울청까지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의 영상은 당시에 공처장 후보로 거론이 됐으니까 청와대 민정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 민정은 인사검증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급하게 임명을 하면서 이 정도의 인사검증도 안 했는지 일단 이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으면 이 SBS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기 전에 한 6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본인이 사표를 낼 때 일체 이 이야기에 대해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뭐 다른 사람이 맡아서 검찰개혁 맡아서 뭐 좋겠다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영구 차관 본인이요. 그렇죠. 본인도 이 사건 관련 일체 언급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사표가 수리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6일 동안 지속이 됐고 이 영상이 이제 보도가 되자마자 대통령이 어제 초선들하고 간담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사표가 수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사표가 수리가 안 됐으며 또나 사표를 수리를 했으면 최소한 이 영상이 모든 국민들이 이 영상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든 청와대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미안한 거 또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이 그 정도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기사를 저렇게 폭력한 거, 이걸 예전에 보면 주로 우리가 주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2018년도에 경찰청하고 이런 데서 대대적인 주폭 단속을 많이 했어요. 음주 폭력. 음주한 사람을 폭력한 사람을 우리가 주폭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무부 차관입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차관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만두고 경질됐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 라든지 그 국민들한테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설명도 없고 청와대도 설명도 없고 그냥 사표 수리 끝. 어떻게 이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저 스스로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요, 청와대가 그 작년 말 윤석열 전 총장 징계를 서두르기 위해서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차관 인사를 다급히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변호 맡은 것 때문에 징계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말씀 좀.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직전 화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당시에도 법무부 차관이 좀 다급히 임명된 거 아니냐. 징계위원장 맡아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차관 인사 급하게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고기영 전 차관이 사표를 내니까 하루 만에 사표 수리를 해줬어요. 그때는. 근데 이 경우는 이용구 전 차관은 어떻습니까? 그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안 했어요. 영상 공개되니까 8일 만에 사표 수리했는데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걸렸을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때 하루 만에 사표 수리하고 바로 또 다음날 내정을 해요. 이용구 전 차관을 내정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출근을 시켜요. 그래서 사표 수리해서 출근까지 뭐 2, 3일밖에 안 걸려요. 막 급속도로 허겁지겁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내정하면서 20년 판사를 하고 최초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을 50년 만에 배출했고 비검찰 출신 차관이 60년 만에 배출됐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표 낼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좀 전에 주폭이라고 하셨지만 그거를 민생범죄라 그러거든요. 민생갑질 그리고 저희 법조인들끼리 파렴치 범죄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몰랐다는 것도 안 믿기지만 뭐 그거는 몰랐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이게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된 게 5개월 6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사과 안 하고 사표 수리하면서도 한 번도 사과를 안 하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자랑할 땐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지 이분이 고검장급이거든요. 근데 고검장 인사도 강남일 구본성 고검장은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의 수사 지휘권에 반기 들었다고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시켰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까지 끝까지 감싸고 너무 이게 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사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뭐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이도하 변호사님. 그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강등된 인물들에 대해서요. 네, 최 교수님. 그래서 윤석열 찍어내려 급하게 임명하다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다고 보기보다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법무 차관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고기영 그 당시에 차관이 그만두면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빨리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스템을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하면서 일단 본인한테 물어보잖아요. 후보자한테 질문 답변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국정원 이런 데서 정보 받아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영상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당시에는 영상이 청와대에서 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금 본인은 이용구 차관이 전 차관이죠. 저분은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용구 차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의 차관을 시키려고 해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이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용구 전 차관은 어제 해명에서 본인이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1,000만 원 줬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설마 저 영상을 유포하겠느냐라고 유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다른데 공개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본인은 아는 거잖아요. 사실 본인은 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경찰이나 아니면 청와대는 못 봤다 하더라도 본인은 봤을 테니 제가 볼 땐 본인이 그걸 얘기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영상은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그대로 신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예를 들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벌 이걸 단순 폭행을 해서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걸 결과만 보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 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야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계속 이용구를 앉혀놓았던 그 뒷배는 누구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김혜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즉각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인사수석, 민정비서관 둘 다
글쎄요,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지금 경찰의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좀 늦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종합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은폐가 되는 걸 찾아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서초경찰서에 담당한 그 경찰관 3명을 지금 일단 직무 배제를 해서 특수직무유기로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서울경찰청까지 보고가 된 건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생활안전과에는 보고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 이용구 차관이 어떤 분입니까? 변호사 출신의 법무부의 고위직을 보냈던 분이고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인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서울경찰청에 보고가 됐으면 그런 분을 대통령이 차관으로 만약에 내정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인사수석 그리고 적어도 그것들 공직을 검증하는 그 검증의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비서관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상으로 그게 봉쇄되어 있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충분히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것도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무능한 거고요. 그다음 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만 언론에서 바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월 내내 이 언론에서 계속 저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됐고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차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수석이든 민정비서관이든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든 저렇게 논란이 많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던 현직 차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기현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 사과는 기본이고 적어도 인사 검증의 책임을 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인사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인사수석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짧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사건 초기 담당 수사관이 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30초 정도 고민하는 모습이 경찰서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람 큰일 사람인데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바로 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그냥 영상이 끝나고 다 봤는데 영상 좀 지워주시면 어때요? 이 사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나한테 사과한 게 가식이로구나. 합의 볼 때 당장 그때는 뭘 해달라고 그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영상 공개 이유고. 이 부분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을 첫 확인한 담당 수사관이 머리를 움켜쥐고 당황하더니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서초경찰서에 아마 그 CCTV가 있어서 그 영상을 이제 확보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딱 그 택시기사분이 이제 그 영상을 딱 보여주니까 이 담당 경찰관이 이제 머리를 그냥 감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초 동안 도대체 말을 못하면서 못 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6대 사건만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들은 경찰이한테 다 이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일선 경찰에서 일단 묻어버리면 이제 이게 세상에 안 나옵니다. 이게 참, 앞으로 이게 참 정말 걱정되는 대목인데, 문제는 이 경찰관이 과연 이용구 차관이 그냥 일반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일반이었으면 자기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걸 보고 머리를 감쌌을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공처장 후보자를 알고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감싸는 거거든요. 왜냐? 자기 손에서 만약 이걸 특가법으로 이걸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단순 폭행이 아니거든요. 이게 운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뻔히 영상이 보이잖아요. 운행 중에 머리 잡고 욕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머리를 감싸는 게 아닌가. 참 경찰분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반박,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어서요. 담당 수사관은 아니다. 택시기사가 영상을 못 본 걸로 하자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반박도 있어서요. 이 사실관계는 저희가 이 보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